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앞 시간에 동기의 착오에 대해서 여러분 교재에 줄을 치고 마쳤습니다. 근데 이 동기의 착오에 예가 어떤 예냐면요, 이런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가 그린벨트라는 것이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라 그러죠. 이 그린벨트에 묶여 있으면 많은 그 행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건축에도 제한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가가 이렇게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는 소문을 들은 을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이제 매도인, 토지 소유자고요. 이 사람이 이제 매수인인데 이 매수인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는 소문을 듣고 갑한테 가서 시세보다 비싸게 줄 테니까 시가에 비해서 한 1.3배 정도 쳐줄 테니까 평당 10만 원짜리면 13만 원 정도 쳐줄 테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 1000평 나한테 좀 팔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갑은 이제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누가 을이 나타나가지고 시세보다 비싸게 쳐준다 그러고 또 갑도 사실은 이 땅 팔아가지고 자식들의 결혼 자금도 마련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뭐 사업 자금도 필요하고 그런 터에 마침 을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선뜻 응해서 그 청약에 선뜻 응해서 어떻게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을이 다시 나타나서 갑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실 헛소문을 들은 것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이 그린벨트 지역 안에 묶여있는 땅인데 이게 곧 풀린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는 내가 소문을 듣고 사실은 이 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매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헛소문이었다. 헛소문인 것으로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을 내가 착오를 했으니까 이 매매를 착오를 해서 이루어진 매매니까 그것을 취소하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인정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 하냐면 동기의 착오를 합니다, 여러분. 동기의 착오는 다른 말로 연유의 착오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우리 민법 109조는 중요분의 착오일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법률의 내용에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을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잠시 후에 교재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설명 들으세요.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 중요분의 착오로 원칙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 중요분의 착오로 봐서 다 취소할 수 있게끔 해버리면 이건 거래 안전을 크게 해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갑의 입장이다.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비싼 값 쳐줄 테니까 그 땅 좀 팔아달라 해서 여러분이 또 팔아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고 해서 응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매수인이 다시 나타나서 그 당시 내가 착각했으니까 헛소문 듣고 계약했으니까 이거 취소하고 나 돈 다시 돌려받아야겠다 하면 이미 여러분 받은 돈 가지고 상당 액수를 이미 써버린 상태인데 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방금 여러분이 교재에서 밑줄 친 부분, 기억이나 니은 부분 있죠? 애초에 동기가 표시됐을 때 만약에 을이 갑과의 계약에서 왜 내가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이 토지를 사는 것인지 동기를 애초에 표시했다든지 동기 표시 또는 그 동기가 상대방 갑으로부터 이제 의사 표시자는 을이니까 을 기준으로 보면 상대방 갑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 그 동기가 표시됐거나 또는 갑으로부터 유발된 경우 그래서 동기 표시 또는 유발된 경우 이때는 중요분의 착오로 다루어서 뭐가 되느냐면 취소할 수 있다. 즉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취소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동기가 표시됐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제공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중요분의 착오로 다루어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착오의 유형들을 봤습니다. 일단 표시상 착오, 내용상 착오, 표시기관 착오, 전달기관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다. 그랬죠. 의사표시에 불도다를 문제로 본다 그랬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동기의 착오를 봤습니다. 자, 가로 3 효과로 내려가 보시죠. 역시 효과 별 다시고요. 자, 가로 3번. 자, 여러분은 핵심 교재 42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효과. 자, 법률의 내용에 중요분의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자, 밑줄 딱 쳤고요. 그리고 중요분의 관항서에 대한 입증 책임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이 입증 책임은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자, 됐고 예외를 보세요. 2항의 예외.
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 중대한이 중요합니다. 중대한의 동그라미. 가로나, 가로. 응?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 이렇게도 자주 나와요.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단 표의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표의자의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 과실에는 중과실도 있고 경과실도 있습니다. 중과실 있을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럼 경과실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이건 특별히 민법 규정이 중과실, 중대한 과실을 쓸 때 취소하지 못한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중대한 과실항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표의자의 직업이나 그 다음에 신분이나 행위의 목적, 종류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자, 이것은 여러분 체크하지 않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 예를 극단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때요?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평과 제곱미터를 착각을 했다. 같은 단위로 착오를 했다. 이거 여러분 예를 들면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계약서를 착오를 해서 잘못 썼다. 이런 경우 같으면 여러분 그 표의자의 직업 정도를 봤을 때는요 있을 수 없는 착오예요. 그렇죠?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평과 제곱미터를 혼돈 착오할 수 있느냐? 사용대차와 임대차를 어떻게 착오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명백히 뭐가 됩니까? 중과실이 됩니다. 중대한 과실. 이럴 때는 설사 착오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공인중개사 그럴 리가 있겠습니다.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죠?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굉장히 치밀하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또 적어도 1년 정도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야지 또 합격을 또 할 수 있는 또 그런 정도인데 하물 그럴 리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주택관리사도 여러분 1차, 2차 시험을 거쳐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는 이 같은 시험인데 주택관리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와 신고를 착오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허가와 신고를 착오를 했다면 그 또한 직업 정도로 봤을 때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 디귿을 보시면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악용, 여기 또 악용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악용하는 경우에는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답니다. 표의자에게 아무리 중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중과실을, 착오를 악용을 해가지고 과실을 유발시켰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또 취소할 수 있는 것을 한다. 그 다음 리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 이것은 누가 부담하냐? 표의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부담. 여러분 잠깐만 핵심 교재의 67페이지 한번 넘겨보실래요? 여러분 이 핵심 교재, 이 교재에 67페이지 한번 넘겨보시죠. 그럼 넘겨보시면 거기 그 그림이 보이시죠? 민법 총칙에서의 증명책임의 도해 정리 어디까지 나오냐? 다음 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증명책임은 여기서 한꺼번에 또 정리가 돼. 제가 종전에 그랬었죠. 해당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부담스럽더라도 입증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한꺼번에 묶어서 여기서 또 한 번 정리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방금 했던 것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방금 했던 것 67페이지 3번. 자, 1은 불공정, 2번 비진의 의사표시, 3번 보시죠. 3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그렇죠? 자, 그거 보시면 자, 착오자의 갑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착오자의 중과실 유무는 누가 증명해야 한다? 누가 입증? 을에서 갑쪽으로. 그렇죠? 상대방이 갑의 중과실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부담한다. 돼 있죠? 그거 본 김에 앞에 1번도 한번 보자. 1번 여러분 이거 뭐예요? 불공정한 법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표의자의 갑의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주관적 요건과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객관적 요건. 자, 이 주 플러스 객관적 요건을 누가 증명해야 한다? 표의자가 스스로. 그래서 갑 위에다가 미리 써두세요. 표의자. 네? 갑 위에다가 표의자 하셔도 되고요. 피해자. 그러니까 폭리자하고는 상대적으로 피해자라고 표현하는